JRJ님께서 아가방 컴퍼니 32,000원 정도 의미 있는 지대로 본데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 전면 완화 뉴스로도 보는 것 같아서 맞물려서 진행되는 파동과도 유심히 보는 중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자,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좋으니까 사자, 나쁘니까 팔자 뭐 이런 차원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그, 갖고 계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디는 지지가 있고 어디는 저항이 있는지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자는 것을 보는 거니까 체킹 포인트로만 보시고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가방 컴퍼니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기를 낳나서 문제잖아요. 그죠? 그쪽에 관련된 제품들을 취급하는 회사니까. 근데 보다시피 2010년서부터 지금 보시면 2021년입니다. 근데 어때요? 누가 봐도 그러한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 회사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없고 전망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겠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사줘야 되는데 물품들을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뭐 하려고 해서 동남아라든지 제가 알기로 뭐 중국 진출해 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과연 뭐 거리에 제가 봤을 때도 아가방 이렇게 회사 옛날에는 좀 이렇게 있었는데 많이 문 닫은 곳에 곳곳에 많이 보여요. 제가 눈에 함께 띄게. 그러니까 주가도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뭐 어쩌면 당연한 흐름일지 모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한번 시도는 있었어요. 언제 2014년, 15년경에 이렇게 한번 돌려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지점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급하게 올라갔다가 또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대추세를 이기지 못하고 2017년, 2018년 같이 떨어졌다가 코로나 작년 3월 달에 모든 종목들 같이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우상으로 틀어보려고 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렇죠? 자, 요 화면을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당겨서 키워볼게요. 이렇게 한번 키워봅시다. 키워보면, 화면상, 이렇게 제가 줄을 쳐놔볼게요, 이렇게. 쳐놔보고요. 이렇게 세심하게 제가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고요. 요게 이제 안 보일 거니까 제가 이렇게 띄우려고 그래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갖고 와 볼게요. 이렇게. 범위를 넓혀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부분이 여전히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때 보면 고점이 꾸준히 낮아지죠. 이렇게. 낮아지는데 여기서 2020년 초반에 이제 고점을 살짝 돌리는 모습이 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만에 나타나요. 그죠? 4, 5년 만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저점을 넥자리를 형성하면서 깨지려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200원 정도를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 맞아요. 그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주봉으로 가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지점을 보게 되면 한번 이리 갖다 대면 여기가 3,000원대가 좀 보이죠. 이렇게 3,000원에서 3,000원 약간 깨지는 지점까지 따지고 보면 이 전저점까지 따지면 여기까지 보이는 거죠. 얼마? 2,380원까지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넘어간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간 거죠. 일봉에서 다시 보게 되면 먼저는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죠. 이렇게 바꾸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다시 이렇게 바꾸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저점이 높아가고 있죠. 이제 이렇게 여기 더 이상 안 깨고 저점 높아가죠. 그럼 얘는 작년 11월 기점으로 해서 12월 기점으로 해서 변곡이 일어난 지점을 이렇게 포착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가격대를 보게 되면 3,000원대 이렇게 이 자리가 튼튼한 지지대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가방 컴퍼니는 무엇인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3만원대를 깨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거래도 제일 많았던 가격대에 내려온다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여기서 틀어서 올라가야 열심히 누가 모았고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이 물량이 틀면서 위로 틀어져 나가야 방해꾼이 없죠. 소위 말해서. 올라가려고 해도 매물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 받아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올린 입장이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갈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상황이 매집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갈 것 같으면. 물론
페인트를 치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속임수를 준다고 하죠. 이리 깼다가 살짝 아래떨 그때부터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뒷배경을 보게 되면 이미 여기는 형성되면서 헤드앤숄더가 갖춰지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뚜렷하게 이렇게. 네, 왼쪽 보면 2018년 그 10월 11월 달부터 여기서부터죠. 그 자리가 2,800원까지 확장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보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견고하게 누가 2,800원대 기준이 이렇게 잡히죠. 이렇게. 그럼 지금 3,690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2,800원 기점에서는 신규 진입을 노리거나 가지고 올 사람 입장에서는 2,800원에 지금 3,600원이니까 얼마죠? 약 800원 정도가 비싸 있는 형태가 되니까 3,600원이니까 한 20% 정도는 올라와 있는 거죠. 기준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우상향으로 이게 돌린다라는 판단하에 뭐 여러 가지 약간 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 전면 완화 뭐 이렇게 나오니까 좋아질 거라고 기대감 때문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따지면 뒤를 보게 되면 20% 현재 가격의 리스크를 끼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월봉 아니 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트는 모습이 현재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가 만약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 주봉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죠. 이 애써서 한참 한 2, 3년에 걸쳐서 모양을 만들어서 낑낑낑낑 거려서 어떻게 돼 돌려놓은 거를 이렇게 돼버리면 휴가 되는 거죠.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지지하고 가져야 근데 그 자리의 끝이 2,800원이라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아가방 컴퍼니는 우상향으로 돌으려고 하는 모습이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 근데 황 대표한테 황 대표 이거 들어갈래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2010년서부터 이 대흐름에 이렇게 된 부분을 한번 제가 파란 부분 한번 보자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위쪽에 있는 여기 영역상 이쪽에 있는 영역을 보게 되면 2010년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기점 2008년 후반을 기점으로 하면 이게 상승 영역이었다면 적어도 이렇게 놀아주는 형태가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처져 있죠. 소위 말해서 이 흐름의 기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거는 하방 영역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렇게 굉장히 무게가 아래쪽으로 쏠려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분명히 모양이 괜찮지만 올라가려고 하는 일봉에서 있겠지만 이 모양이 있지만 위에 분명히 7,500원 분반에는 떡하니 저항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잊으면 여기 그래서 여기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이 회사가 아이고 이거 진짜 넘어가기 힘드네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렇게 회사가 성장성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는 정점이 5,000원에서 7,500원 분이 있다라는 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앞만 보면 안 되고 앞과 뒤를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그림이 여기 떡하니 이렇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지. 이렇게 그죠? 이게 바로 이거죠. 월봉에서 이 흐름인 거죠. 이렇게 여기가 그렇죠? 주봉에서 이게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강하게 넘어가줘야 뭔가 시원하게 열리는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가. 그러지 못하면 현재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이 매물 저항도 엄청나게 심하고 추세 저항도 되게 심하고 올라가면 이거를 통과하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올라가더라도요. 원형 바닥형으로 돌려요. 대부분. 원형 바닥형.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돌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가로가면 부딪혀서 이렇게 될 확률이 높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참 끌어서 저걸 다 처리하고 이렇게 돌아요. 근데 황 대표 지금 이게 근 1년을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갈 성질도 있지 않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황 대표 생각은 반등은 하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얼마? 2,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대로 나와 있는 거죠. 단기 반등만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들어가서 그 내용이 성공했다 그러면 5,000원, 7,000원 부근에서는 분할 청산을 일단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냥 무조건 들고 이걸 뚫어줘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얘는 이렇게 5,000원, 7,000원의 저항이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를 표시해보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위쪽에서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일봉상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3, 4, 5, 6, 7 이렇게. 얘가 올라온다면 여기는 강한 저항대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황 대표 생각도 이렇게 갈 확률은 되게 높아진 거예요. 단기적으로. 여기를 뚫고 가주는 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워낙 두꺼운 거예요. 이렇게 저항이 이중으로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는 거죠. 이렇게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와도 엄청나게 그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열리고 그러면 지지와 저항 형성됐다는 자리는 어때? 2,800원 그리고 5,000원과 7,500원을 보면 앞과 뒤가 보이겠죠. 현재 상황 3,695원인데 뒤를 보면 리스크 범위는 20% 정도가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 좀 비싸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기준점에서 12%까지는 봐줘도 12%로 넘어가는 종목은 잘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리스크가 12%를 준다는 것은 황 대표 마음속에 12% 이상을 내가 내주게 되면 소위 말해서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너무 많이 내주게 되죠.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12%좀 더 빠지면 20% 가게 되면 100만 원이 20만 원 손실이 보게 되면 손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저는 손절은 그냥 줄 건 줘야 되니까 제 생각엔 그냥 짧게 줘버리는 거고 먹을 건 그보다 많이 먹는 것을 타동을 입각한 반복적인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절대적으로는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저항선이 있는데 대추세를 지지를 못했던 저항이 이중으로 만납니다. 이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2,800을 만들어준 지지대가 있다. 이렇게 만나는 거죠. 두 군데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갇혀있는 형태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은 좀 높아진 겁니다. 그게 좋은 상태에서 어떤 그 정책적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 한번 도전하겠죠. 그건 다음 문제죠. 얘는 여기 넘어가게 되면 강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이건 다음 문제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갇혀있는 형태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종목 추천 아니면 말씀드리고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